그들은 그녀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반이민 성향이고 프랑스를 이슬람주의자들이 장악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계획은 통하지 않고 있어요. 속보로 마린 르펜이 방금 내년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린 르펜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말씀드릴게요. 법원이 그녀의 대선 출마를 허락했지만 마린 르펜은 여전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해요. 이로 인해 선거운동이 매우 복잡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여야 하죠. 이제 자세히 알아봅시다.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 물론 누군가가 이슬람화나 이민에 반대하면 항상 극우라는 말을 붙이죠. 이쯤 되면 누가 극우이고 누가 그냥 제정신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보수적인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구분할 수 없어요. 가끔은 누군가가 정말 분명하게 이민이 우리 사회를 무분별하게 잠식하는 것에 반대하면 바로 극단적인 극우로 낙인 찍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녀가 실제로 극우일 수도 있겠죠.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신경도 쓰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이 여성이 이슬람화와 이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프랑스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모두 그 영상들을 보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그녀는 화요일에 항소법원이 EU 자금 유용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한 후 2027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어요. 예전에 그녀는 브뤼셀에서 일부 의원들에게 쓰여야 했던 EU 자금을 자기 정당을 위해 사용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요. 그게 약 350만 유로였던 것 같아요.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범죄였죠.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르펜이 방송사에 말했어요. 그녀는 280만 유로, 즉 320만 달러의 공공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있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녀가 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건 문제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어요. 법원이 유죄 판결을 유지했지만 그녀가 여전히 어느 정도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서가 있어요. 2027년에 제가 출마할 수 없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없어요. 그녀가 방송사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께 제가 대통령 선거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법원은 르펜이 3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그중 2년은 집행유예로 하고 1년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감옥 대신 전자발찌를 차고 집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덕분에 다행이에요. 항소심 법원은 또한 그녀가 공직에 출마할 수 없는 기간을 사실상 15개월로 줄였어요. 기술적으로 45개월 출마 금지와 30개월 집행유예 11만 4천 달러 벌금이 부과됐어요. 범죄로 유죄 판결 시 형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는 기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어요. 그건 이해가 되죠. 원래는 5년 정도였는데 이번에 그 기간을 줄인 거예요. 그 기간을 15개월로 줄였는데 제 생각에는 그녀가 이미 그 기간을 다 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7년에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5년 금지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집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1년을 더 복역해야 해요. 그녀는 이전에 발목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면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려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자 모니터링 팔찌를 차고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그녀는 지난주 프랑스 언론에 이렇게 말했어요. 르펜과 국민연합당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차 투표는 4월, 2차는 5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들이 앞서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곧 그녀의 이슬람화 견해도 다룰 예정입니다. 화요일에는 르펜이 프랑스를 위하여 혹은 르네상스 슬로건으로 대선 캠페인을 소셜미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프랑스 재탄생을 위해 대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X에 계셨고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사람들이 르펜을 좋아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봅시다. 가르마냉 씨, 저는 외국인 이슬람주의자들을 추방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어떤 나라가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아 추방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그들을 부흥센터에 넣겠습니다. 저는 이슬람주의자들이 프랑스 거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그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주의와 테러리즘은 정도만 다를 뿐 차이가 없다고 하셨죠.
저도 동의하며 그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은 나라들을 보면 이 나라가 그렇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은 나라들에서는 선생님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을 하고 대량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을 건물 위에서 던져버립니다. 마린 르켄, 죄송합니다. 마린 르켄, 흥미롭네요. 두 분의 의견이 같으시군요. 마린 르켄, 저는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30분 후 결국 성공하셨네요. 네. 그녀는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녀는 물러서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 전혀 물러서지 않아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죠? 그녀는 레바논에서 데모프티를 만나러 갔고 보좌관이 스카프를 건넸지만 그녀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스카프를 쓰지 않겠다고 해서 회의가 취소될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실제로 자리를 떠나며 데모프티께 제 생각을 전해주세요. 저는 베일을 쓰지 않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녀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녀는 실제로 레바논에 있으면서도 맞서 싸워요. 그녀는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것에 아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녀예요. 프랑스인들의 상식에 호소합니다. 저에게 하나 주세요. 이유를 하나. 프랑스인들의 죽음을 원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협력하는 외국인들을 우리 영토에 남겨둘 단 하나의 이유도 없습니다.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국민들은 국적을 박탈당하고 추방되어야 합니다. 적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프랑스인들은 법정에 세워져 처벌받아야 합니다. 법은 이미 존재하니 그저 그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 법들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적용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마린 르펜을 실제로 지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이민, 이슬람화 정책 외에는 잘 알지 못해요. 이 채널을 보는 프랑스 분들은 댓글로 저희가 틀렸는지 알려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슬람주의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 본질을 정확히 지적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후보를 볼 때 이런 점이 다른 모든 정책이나 관심사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맞서 싸우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치 무너져가는 집에 와서 하수구가 넘치고 바닥이 엉망인 걸 보고 좋아, 내가 하수구부터 치울게 라고 말하는 사람 같아요. 그들이 먼저 하수구를 치우고 나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집 리모델링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만 하수구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럽이 점령당하고 문화가 훔쳐지는 것이 권력을 얻은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야 다른 세부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미국인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도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먼저 찰리 쿡을 만나보시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프랑스의 워크이즘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다인종, 다문화 이민을 통해 프랑스의 정체성과 프랑스어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외부인의 시각에서 이해한 바로는 정말 실망스러웠던 점이 마린 르펜이 이민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슈에서 매우 좌파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크롱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프랑스로의 대규모 이민을 계속 원합니다. 그리고 각성주의와 대규모 이민이 결합됩니다. 그것이 프랑스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그 사실을 인식해 아름다운 문화를 지키기 위해 이민자 유입을 늦추길 바랍니다. 저는 프랑스 문화를 사랑하지만 프랑스인은 아닙니다. 저는 프랑스 혈통이 없지만 여러분의 출신과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멋진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파괴할 제3세계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나요? 여러분은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위대한 민족이며 사상가와 작가, 음식, 예술, 역사, 언어 등 많은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국경, 공통의 언어, 역사 없이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험한 소리를 듣지만 더 많은 나라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믿는지 당당히 드러내길 바랍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찰리 쿡이 그립네요. 그는 정말 현명했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르펜 극우 지도자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앞으로 5년 동안 공직 출마가 금지됐어요. 이에 대해 할 말 있으신가요? 그건 정말 큰일이네요.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저도 그 소식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아무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유죄 판결로 그녀는 5년간 출마 금지됐고 게다가 선두주자예요. 그 우리나라 얘기 같네요. 우리나라 이야기랑 정말 비슷하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정말 극우인지 아니면 언론이 그냥 극우라고 딱지 붙여서 우리가 극우 성향 인물을 지지하려 한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극우, 즉 KKK 같은 걸 지지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 대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대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자신감이 더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론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죠. 그게 그냥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틀렸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알고 싶어요. 프랑스에도 희망이 있을지 몰라요. 곧 알게 되겠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